이번 시간은요, 키워드 130부터 134까지 형용사 그리고 부사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형용사 같은 경우는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배웠는데, 이 명사를 수식할 때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가 있고 흔히 뒤에서 수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수식한다 이 말을 형용사적 관점에서는 한정적 용법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형용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서술적 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형용사가 명사를 직접적으로 뒤에서 후치 수식하는 경우가 우리 서술적 용법이라 할 때 보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 보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목적 보어 이렇게 뒤에 나오죠. 보어도. 그러니까 보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서술적 용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형용사의 종류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많이 배웠던 것처럼 일반 형용사, 분사,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같은 분사, 그리고 부정사, 관계사,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대표적인 형용사의 5가지 정도로 배웠어요. 자, 그렇지만 이런 일반적인 형용사 종류 이외에도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 추가적인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이는 페이지에서 형용사 부사의 첫머리인 두 번째 서술적 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정적 용법이라는 거는 명사를 수식할 때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개념적인 것만 읽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서술적 용법을 보게 될 건데, 자, 지금 보시면 그 첫 번째 접두어로 시작하는 형용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접두어라는 거는요, 우리가 라틴어적인 부분을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은 이때 어는 전치사 to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접두어라는 부분이 나왔을 때 이게 무조건적으로 전치사 to랑 같다 이런 건 아니고요. 다양하게 쓰이겠지만 지금 보이시는 arrive, alone, arrive, afraid 이런 단어들 같은 경우에 이때 같은 경우는 전치사 to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우리가 전치사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수식어구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전치사 같은 경우는 명사 뒤에 오죠. 전치사가. 선생님,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오잖아요.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명사가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오잖아요. 그리고 가로를 열고 닫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우리가 문장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접두어로 시작하는 형용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명사 뒤에서 자리를 잡고 그러고 나서 후치 수식을 하는 구조를 가지다. 자, 대표적인 부분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등위상관 접속사에서 흔히 보스 A and B라고 해서 A, B 둘 다라는 관점을 암기를 했었죠. 자, 거기서 대표적으로 A and B alike.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봐도 A and B alike가 어디에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 뒤에 자리 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구나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왜 접두어로 시작하는 형용사가 도대체 명사를 꾸밀 때 왜 뒤에서 수식을 하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사실 구체적으로 설명이 아래에 되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any man arrive like music이라고 했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음악을 사랑한다 되어 있죠. 자, 근데 플러스면은 who 그리고 비동사가 나와요. 자, 주격 관계대명사와 이 비동사 같은 경우는 생략돼서 후치 수식되는 구조로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서 많이 쓰인다? 접두어로 시작하는 형용사 같은 경우는 많이 쓰이더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관점 중 하나가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는 거를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이기보다는 이게 특수하게 영어 이론에 정리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복합 부정대명사라고 해서 이전 시간에 대명사 파트에서 배웠었죠. 26강 마지막 부분에 배웠었는데
thing이라든지 body나 one 이런 단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을 해서 형용사로부터 수식을 받을 때 후치 수식을 받을 수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복합부정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누구로부터 almost라는 부사로부터 수식을 받을 수 있는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여기 한번 참고적으로 메모를 해보면 이미 배웠지만 복합부정대명사의 경우 특이하게도 누구로부터 almost라는 부사로부터 수식받을 수 있음. 수식받을 수 있기 때문에 almost가 일반적인 명사를 수식할 수는 없어요. 그죠? 부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를 복합 부정대명사 같은 경우는 이 almost가 부사임에도 불구하고 명사를 수식하더라라는 관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every나 ever로 끝나는 이 형용사가 앞에 추상급 or every 같은 요소 다음에 명사가 오면은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뒤에서 수식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을 해서 만들어지는 형태더라. 자, 이런 부분들이 영어에서는 자주 언급되는 부분 중 하나이다 보니까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암기를 하기보다는 교양 수준적인 부분에서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169페이지 형용사의 어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의 어순이라는 거는요. 다른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한정사를 공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한정사를 처음 보는 건 아니죠. 우리가 비교급과 최상급에서 배수사의 어순을 공부했을 때 사실 한정사의 어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명사를 한정 지을 때 한정사는 단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 한정사라는 자리에는 누가 나올 수 있다? 관사, 소유격, 부정형용사와 그리고 지시형용사, 의문형용사가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했던 관점으로 우리가 다뤘어요. 그죠?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한정사에는 누가 쓰입니까? 이렇게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관사, 소유격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부정형용사와 지시형용사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시형용사의 대표적인 부분은 this와 that 정도만 기억하셔도 되고 이 부정형용사가 or, every, each, either 정말 많은 요소가 있을 것이고 소유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their, my, his, her 이런 부분이고 관사 같은 경우는 어나 on 또는 정관사 더 정도가 있겠죠. 그래서 한정사가 명사 있으면 하나의 명사에는 하나의 한정사가 있다. 자, 그리고 이 한정사라는 것에서는 앞에 나오는 한정사를 전체 한정사, 뒤에 나오는 한정사를 후치 한정사라고 하는데 이 각각 전체 한정사와 후치 한정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으면 쓰는 거고 내가 쓰기 싫으면 쓰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선 후치 한정사의 어순을 보시면 서수, 기수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 중 하나는 서수와 기수를 둘 다 쓸 수 있지만 절대로 어떤 식으로는 쓸 수가 없다. 자, 기수, 서수 순으로는 쓸 수 없다. 그래서 절대로 어순을 쓸 때는 어떤 식으로 서수와 기수로 써야 된다. 이런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분수와 표현을 하는데 헷갈림을 피하기 위해서죠. 자, 왜냐하면 이 분수의 경우 기수, 서수 순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혼동을 피하기 위함이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3분의 1이다 그러면 a third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는 3분의 2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정사를 표현할 때는 후치 한정사 같은 경우에 둘 다 쓰더라도 서수와 기수 순서로 써야 하지 기수와 서수 순서로는 쓸 수 없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이 분수와 구분을 피하기 위해서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 어순에는 대소, 성질, 신구, 색상, 기원, 재료가 있는데
현재 이러한 부분들이 규칙적으로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지금 형용사의 어순이 이렇게 나열이 될 때 성질이 다른 경우에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나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요. 예를 들어서 형용사 어순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구분하시지 않을까 봐 말씀을 드리면 성질이 동일한 형용사가 명사 앞에 나열되는 경우에는 등위적 숙사를 써서 병렬해야 한다 하며 서술적 용법으로 쓸 때에도 등위적 숙사로 병렬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표에서 보고 있는 거는 형용사가 명사를 앞에서 수식을 할 때 서로 다른 형용사의 성질이 나열되는 거는 그냥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지만 만약에 형용사가 앞에 쓰이는 경우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형광펜 친 것과 달리 성질이 동일하다면은 등위접사 and 같은 것이나 but 등을 이용해서 병렬해야 되고, 그리고 보어 자리에 만약에 형용사가 쓰이면 그런 경우에는 등위접속사를 활용해서 병렬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형용사가 어순이 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쓰이는 게 아니다. 성질이 같으냐, 그리고 다르냐, 그리고 같을 때 다를 때에도 또 뭐가 중요해요? 이게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냐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냐, 이것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론을 배우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암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그냥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보시면은 첫 번째 전체 한정사와 이 부정 형용사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all과 같은 품사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전체 한정사는 부정 형용사와 함께 쓰일 수 없다. 당연한 말이죠. all people 이런 식으로는 안 되잖아요. 또는 all every는 비슷한 성질을 가졌죠. every는 단수 명사를 수식하고 all 같은 경우는 불가산 명사 또는 복수 가산 명사를 수식을 하게 되는데 의미적으로는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도 나올 수가 없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쓰겠다 그러면은 all the people 전체 한정사와 관사 같은 경우 어울릴 수 있지만 이 부정 형용사 중에서 전체 한정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쓰면 안 된다. all people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쓸 거면 하나만 써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소성질 신구 색상 기원 재료 이렇게 나와 있을 때도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사를 쓰고 싶을 수 있잖아. 왜? 부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장의 부가적인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이지만 대표적으로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품사를 수식한단 말이죠. 그 중에서 만약에 형용사를 수식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는 우리가 형용사를 수식할 때,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할 때 일반적으로 형용사 앞에 나오죠.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조심할 때는 한정사와 후치 한정사 사이에 또는 전치 한정사나 이 한정사 사이에는 부사가 나올 수 없어요. 그 이외에 어떤 품사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 설명은 한번 읽어봐 주시고, 자, 세 번째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뿐이지 같은 형용사를 수식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예문에서 All of these are basically speculative personal prediction. 자, 지금 부사 플러스 형용사가 나와 있죠. 자, 아래를 보시면 basic speculativ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시험에서는 어떻게 밑줄이 그어지냐면은 가장 앞에 있는 이 형용사의 밑줄이 그어져요. 또는 틀린 걸 물어보지 않을 때는 이렇게 부사의 밑줄이 그어질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밑줄이 그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이 베이직이 스페큘레이티브를 수식할 수 있는 구조가 되니 아니면 이게 성질이 다른 애들이 병렬이 되는 거니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베이직 컬리가 맞느냐 아니면 베이직이 맞느냐 이렇게 맨 앞에 있는 형용사의 밑줄을 그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유형은 무엇이다? 보통은 이 부사의 밑줄을 긋진 않고요. 틀린 걸 물어볼 때는 이렇게 형용사에만 밑줄을 그어요. 맨 앞에다가. 그래서 뭘로? 이거는 그냥 수식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무엇으로 해석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
만약에 해석을 했을 때 부사처럼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부사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해석이 될 때 형용사 이렇게 끊김이 있는 구조로 해석이 돼버리면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형용사 이런 식으로 써준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해석을 했을 때 부사처럼 돼버리면은 부사로 쓰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위치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형용사가 있는데 이거는 앞에서 수식할 때냐 뒤에서 수식할 때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봐 주시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래 제가 아까 3번에 대해서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뿐이지 같은 형용사를 수식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2019년 중앙대학교입니다. 자, 당연히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수능 5대 문법에 해당이 되는 영역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게 1번이죠. 자, 혹시 있었나요? 이 문제를 보시면 자, 빠르게 살펴보면 저는 이 부분이 우선 보이네요. Enabling them to think in unprecedented ways 했을 때 우리 enabling에서 enable이 뭐예요? 목적보호의 부정사를 받는 불완전 타동사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기대, 요구, 강요, 유도, 허용, 설득, 기타 이렇게 암기를 했던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면 바로바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이제 보게 되는데 자, 해석을 하면은 가장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이론은 아니면 가장 일반적으로 전해지는 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커먼을 형용사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부사처럼 해석을 하고 있죠. 지금 흔히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사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형용사가 아니라 뭐다? 부사로 고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해석 자체가 부사가 돼버리면 이 커먼은 누구를 꾸미는 구조다. 부사처럼 해석이 되면은 여기 뒤에 있는 형용사를 꾸미고 있는 거랑 같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부사처럼 해석이 되면은 common이 아니라 commonly 이렇게 부사로 바꿔야 된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당연히 출제 비율은 떨어지지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만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형용사의 어순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키워드 131에 형용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의 제일 먼저 마주하고 있는 것은 수량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한번 표에 어떤 수량 형용사가 있고 또 이 수량 형용사의 특징들이 나와 있죠. 그 부분을 한번 눈으로 훑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자, 다 보셨나요? 자, 그러면 우선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 텐데 우선 수 형용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수를 세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할 때에도 가산명사만을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양 형용사 같은 경우는 양이에요. 부피의 양, 무게 이런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 다시 말하면 불가산 명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가산명사를 수식하고 불가산명사를 수식한다. 이런 관점만 알아야 되느냐? 꼭 그건 아니고요. 자, 우리 many에 대한 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필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many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것처럼 복수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죠. 당연하죠. 근데요. many 같은 경우에 복수명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산명사를 이렇게 뒤에 받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자, 지금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many가 수형용사로 나와서 누구를 복수명사를 수식한다. 이거는 전혀 어색할 게 없습니다. 그죠? 자,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개념은 수형용사라는 관점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아래에 있는 경우는요. many가
전치 한정사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자, 다만 many가 전치 한정사로 쓰이는 경우는요. 자, many가 전치 한정사로 쓰이는 용례는 가산 단수 명사를 굳이 수식할 경우에 하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복수 가산 명사를 수식할 경우에는 그때는 그냥 수형용사라는 관점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가산 단수 명사를 수식할 때는 전치 한정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이 될 수가 있겠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a few나 few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여기서 a few가 무엇으로? 지금 우리는 수형용사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수형용사를 다른 말로는 부정형용사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요, a few 같은 경우에 a few보다 플러스 복수명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당연히 복수동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a few of가 무엇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시사를 해주는 거냐면은 a few 같은 경우 부정형용사 외에도 부정 대명사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과거에 건국대학교에서 한번 기출이 낸 적이 있었어요. 한번 a few of the 복수명사 이렇게 해서 오답으로 출제된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a few라는 개념을 학생들이 부정 대명사로서는 마주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a few는 내가 아는 개념은 부정형용사만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체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 학생들이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a few 같은 경우 또 few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 여러분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 무엇을 누가 few나 a few 같은 경우는 뭐가 가능하다? 부정대명사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수형용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큼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거는 제가 깔끔하게 이렇게 두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머치에 관련돼서도 한번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머치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불가산 명사를 수식하죠. 그죠?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크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거부감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머치 같은 경우에 누구를 이렇게 최상급을 꾸밀 때 전치 한정사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위에 보이는 경우는 양형용사 같은 경우죠. 머치 다음에 불가산 명사가 나오는 거는 단순히 뭐다? 양형용사라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아래 보시는 거는 뭐다? 전치 한정사로 쓰인 용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치 한정사로 볼 경우에는 many 같은 경우에는 가산 단수 명사를 수식할 때 전치 한정사로 쓰지만 much 같은 경우는 최상급 앞에 있을 때 전치 한정사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much가 비교되는 관점이 벨이었죠. 더벨이 최상급 플러스 명사인 반면에 much 더 최상급 명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공부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much와 의미가 동일한 걸로는 누가 있습니까? 보시면 little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 little of the 불가산 명사 플러스 단수 동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를도 마찬가지로 뭐가 가능하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형용사가 아니라 양형용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much랑 그리고 many에 관련돼서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까지 공부를 해두시면 완벽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a number of가 되겠습니다. a number of. 자, 이 관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일치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a number of 있죠. a number of. 자, a number of는요. 하나의 many와 동일한 의미예요. 다시 한번 a number of는 무슨 뜻이다? many다. a number of는 뭐다? many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누가 와요? 복수가산 명사가 오고 뒤에 복수 동사가 오죠. 그런 이유가 누구 때문에? a number of라는 의미가 뭐다? many와 같다. 자, 근데 이거랑 비교될 수 있는 게 바로 누구냐? 바로 the number of입니다. 자, the number of 같은 경우는요. a number of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 이런 경우는 이거예요. of 플러스 명사가 어떠한 것들 중 수예요. 수. 그러니까 따지면은 지금 주어로 보면 누가 되는 거예요? the number가 주어가 되는 거죠.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수일치를 맞춰서 단수 동사가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어디는 a number of 같은 경우에는 지금 many가 복수가산 명사를 수식하니까 한정사가 한정 짓고 있는 명사는 복수가산 명사예요. 거기에 수일치를 맞추니까 복수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때 a number of는 하나의 many이기 때문에 복수 동사의 수일치를 맞춘다면 the number of 플러스 복수가산 명사는 어디에? 단수 동사의 수일치를 맞추더라. 그 이유는 무엇이다? 복수 a number of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수일치를 맞추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the number of 같은 경우는 the number에 맞추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더라라는 거로 따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공부가 되시면은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하실 부분이 civil이라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various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뒤에 가산명사가 나와야 된다. 복수가산명사. 그런 것까지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뭐 quite a few, quite a little 그리고 a good deal of 이런 표현들이 더 있다라는 것도 하나하나 빠짐없이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수량 공통형용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수량 공통형용사는 그냥 일반 형용사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a lot of, lots of, plenty of, most, some, any 이런 요소들은 모두 다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연적인 설명을 하나 해드리면은 여기 지금 표에 no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 no라는 친구가 품사가 누가 있다 그랬죠? no 같은 경우는 품사가 every 그 다음 또 누구? other no의 경우 부정형용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이외 품사로서는 쓰일 수 없다. 따라서 every라든지 other이나 no 같은 경우에는 품사가 형용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every of라든지 other of 이런 건 없는 표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수량 공통형용사는 가산이니 불가산 따지지 않고 수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를 이제 보시게 되면요. 이제 수량 형용사가 수단위 명사와 사용될 때가 있는데요. 바로 두 번째 거를 한번 참고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 수단위 명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표에 hundred, thousand, million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수단위 명사라고 그럽니다. 수단위 명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특정 숫자를 의미할 땐 단수로 쓰고 그리고 막연한 큰 수를 의미하는 경우는 복수를 쓴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자, 근데 사실 보면은 차이점은 이렇게 of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에 따라서 s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단위 명사는
s를 임의적으로 쓸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s를 쓰겠다면 뒤에 누가 나올 때 이 막연하게 큰 수를 의미한다는 표현이 오브가 붙는다는 건요. 수백의라는 것, 수백명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오브가 있는 경우면 s를 붙인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hundreds 이런 식으로 처럼 누가 s가 붙는 경우를 마주하게 되는데 이는 사람을 뜻하는 경우 수단위 명사 뒤에 s가 붙는 것.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hundreds라고 쓰여 있는 거는요. 무엇이다? 사람을 뜻하는 표현으로서 그럴 때만 hundreds 이렇게 쓸 수 있다. 그 경우를 제한 나머지에는 수단위 명사가 복수를 쓰이려면 반드시 뒤에 s가 of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번 내용부터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가 난이 형용사였죠. 지금 이제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난이 형용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대표적이었어요. 그리고 공식 같은 경우는 가주어, 진주어처럼 썼죠. 그죠? 그래서 예문을 지금 보시면 it is to deal with the matter. 여기서 누가? 부정사의 목적어가 가주어 자리에 위치를 자리 잡으면서 to deal with라는 부분에 누가? 목적어가 당연히 불완전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it을 써도 안 되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건드린 거는 누구밖에 없었으니까. the matter이라는 자리를 앞으로 끄집어낸 거밖에 없었으니까 이 자리를 누구로 써도 안 된다. 수동태로 바꿔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전에 쉽게 여러분들에게 암기를 시킬 경우에는 난이 형용사가 나왔을 경우에 사물주어라면 부정사 이하는 반드시 문장 성분이 불완전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도 쓸 수 없다. 수동태도 쓸 수 없다. 부정사의 수동태도 불가능하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정사의 난이 형용사가 있었다면은 우리 동명사 파트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it is worth ing라는 관점이 있었죠. worth와 worth의 차이점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공부하실 때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5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인성 형용사였습니다. 우리가 이 부정사의 의미상주어에서 for이나 of를 썼죠. 제가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사형식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형식 같은 경우에 삼형식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면은 전치사 to와 for과 of 이렇게 세 가지를 썼습니다. to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쓰는 거였지만 이 for과 of는 특정 의미가 부연이 됐었죠. 이 for의 경우에는 어원적으로 소중한 대상을 뜻할 때 그 앞에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에 대표적으로 쓰였던 표현이었어요. 자, 그러면 of 같은 경우는 kind, silly, careful, wise, clever, rude 이런 식으로 사람의 성격이나 이 특성을 가리키는 인성 형용사와 연관지어서 쓰이는데 이건 뭐 때문이다? 이 성격이나 특성은 사람 안에 있는 소유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of 플러스 대상이었다. 이런 부분이었죠. 자, 그래서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 LH 인성형용사 플러스 of 의미상주어 부정사 요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성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난이형용사라는 관점과는 다르죠. 사람이 친절하다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He is kind 이런 거 말할 수 있어요. 사람주어를 당연히 받을 수 있지만 난이형용사 is hard, difficult 이런 개념 같은 경우는 사람주어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4번과 5번에 관한 관점을 여러분 한 번 더 부정사 파트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6번째 판단 형용사가 있습니다. 우리 판단 형용사는 이 조동사 가정법에서 학습했던 내용이었죠. 이 형용사 같은 경우에
남성과 여성 형용사가 존재하고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쓰일 때 that 이하의 서술어가 뭐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암기를 했을 때는 명령, 요구, 주장, 결정, 권고, 충고, 선호 이런 식으로도 공부를 했었고 남성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이성적이고 여성 형용사 같은 경우는 감성적이라는 거 이런 부분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도 있다 하더라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럴 때 꼭 that만 쓰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진주어로 부정사를 써도 됩니다. 이 의미상 주어라는 거는 필요하면 쓰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확실성 형용사에는 이제 확실과 불확실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실한 경우는 우리가 명사절 접속사 대절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불확실한 경우에는 whether 뭐인지 아닌지라는 관점으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점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형용사에 관련돼서는 모두 마무리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끊지 않고 이 부사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사 같은 경우는 이제 키워드 132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사는 부가적인 역할을 하는 문장 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에서는 부사가 없다 하더라도 문장에 지장이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 부사가 문장에 지장이 가지 않는 만큼 그만큼 자유롭기 때문에 위치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일부 부사 같은 경우는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런 경우죠. 자, 참고적으로 부사 같은 경우 되게 위치가 자유롭지만 특정한 경우에 자리가 고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거를 조금 참고해 줄 필요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부사 같은 경우 위치의 제약을 받느냐. 예를 들면 BPP 같은 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현재 완료. 그죠? have, BP 같은 경우. 그다음 마지막은 뭐 예를 들어서 can 그리고 동사 원형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can을 쓴 거는요. 일반적인 어느 경우 조동사가 지금 있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 부사 같은 경우는 어느 자리에 옵니까? 부사는 이 BPP, have PP 그리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이 사이에 부사가 나오더라. 부사 같은 경우는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여기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 여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거는 이 부사라는 자리에 형용사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사가 위치는 웬만해서 자유롭지만 이렇게 특정적인 경우에는 제약을 받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점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하나만 더 짚어보자면은 우리 부사 말고 부정어의 위치도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부정어는 제가 필기는 안 해드릴 텐데 조동사 그리고 비동사 같은 경우는 뒤에 일반 동사는 앞에 그래서 제가 조필이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조필이 일반 동사 앞. 부정어 같은 경우 어떻게? 조필이 일반 동사 앞. 이렇게 암기해둘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처음에 나오는 이 일반 부사의 위치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적인 논점은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그냥 교양 수준으로 읽어봐 주시고 두 번째, 이어동사의 목적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어동사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키워드 30점을 참고하도록 하자 이렇게도 필기를 해 두었는데 이어동사는 크게 목적어를 수반하지 않는 완전자 동사 뒤에 이 특정 전치사를 붙여서 의미를 만드는 요소가 있고요. 타동사 뒤에 특정 전치사, 부사라고도 하죠. 이렇게 부사를 붙여서 전혀 다른 의미를 만드는 동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어동사, 이 출제 내용으로, 출제 관점으로 배울 거는요. 바로 전치사 또는 이 부사가 붙어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는 타동사 플러스 부사 이걸 배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있다 칩시다. fill이에요. fill. fill은 뭐죠? 뭐를 채우다죠. 근데 만약에 fill in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죠? 뭐를 작성하다. 안에 뭔가 채운다는 거는 작성하다 이렇게 뜻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쓰겠습니다. 타동사 뒤에 타동사 플러스 부사. 로서 특정 부사가 뒤에 와서 의미가 바뀌는 동사를 하나의 이어동사라고 부른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deal with, depend on 이런 것도 이어동사에 해당이 돼요.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시험에 나오지 않죠. 자동사 플러스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자동사는 원래 전치사가 없죠. 그래서 자동사 플러스 부사로 만들어지는 이어동사의 경우 depend on 예를 들어서 deal with 등이 있고 이들은 전치사의 선택을 묻지 어순이 출제되진 않으므로 구분해둘 필요가 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는 타동사 플러스 부사 같은 경우지 자동사 플러스 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어순이 도대체 뭐가 출제가 되느냐? 자, 지금 이제 표를 보시면 타동사 플러스 명사 플러스 부사, 타동사 플러스 부사 플러스 명사.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명사의 위치가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자리가 바뀔 수가 있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는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죠? 타동사 플러스 부사 플러스 대명사 틀리다. 여기서 말하는 대명사는 인칭 대명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냐면 인칭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이게 연음이 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we put off 이런 식으로 발음이 깔끔하게 되는 게 있다면 we put off it 이렇게 끊김이 있게 되면은 영어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타동사 플러스 부사로 이루어진 이어동사는요. 인칭대명사의 어순이 출제가 되더라. 그랬을 때 인칭대명사가 그 사이에 있어야지. 타동사와 부사 사이에 있어야지. 예를 들어 지금 두 번째 예문처럼 we put it off 이렇게가 아니라 we put off it 이렇게 끊어서 나오면 안 된다. 요 관점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키워드 33 한 번 더 개인적으로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장소, 시간, 방법의 일반 부사 위치. 이거는 뭐 어순이 일반 동사의 방법, 장소, 시간. 그러니까 가다, 오다 같은 경우는 장소, 방법, 시간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데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번 내용은 참고해 두실 그냥 한번 읽어주는 정도로 넘어가시고 네 번째 같은 종류의 부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냥 읽어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종류인 경우는 어떤 식이다? 작은 단위, 큰 단위 순으로 부사를 표기한다.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라이팅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지 여러분들이 리딩을 하는 부분에서는 크게 자리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만 주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시험적인 논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바로 키워드 133 어법의 유의할 부사입니다. 그 첫 번째가 초점 부사가 나오죠. 초점 부사라는 거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그래서 전체 초점이다 라고 하면은 강조하는 어구 바로 앞에 오는 걸 말하고 후치 초점 부사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강조어가 바로 뒤에 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표에서는 to와 either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주로 to의 경우에는요. 긍정문에 쓴다면 자, 여기다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후치 초점 부사의 경우 to와
이들은 비교 관점으로 출제되는데 시험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맨 마지막에 커마 투, 커마 either 이렇게 해서 밑줄이 그어지거든요. 그래서 비교 관점으로 출제가 되는데 to의 경우 긍정문에 쓰인다면 반대로 either은 부정문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문장은 어떻게 나온다? 마지막에 커마 투, 마지막에 커마 either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밑줄이 그어지죠. 그랬을 때 긍정문이면 to, 부정문이면 either.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뭐 either 같은 경우는 또 어디서 배웠습니까? 부정대명사와 부정형용사 파트에서도 배웠죠. either로부터 복수명사, 단수동사. either 단수명사, 단수동사 이런 식으로도 배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either로부터 복수명사, 단수동사. 그리고 either 단수명사, 단수동사 이런 식으로 공부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대명사와 부정형용사 파트로서도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to는 잠시 후에 제가 총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치 초점 부사는 이런 게 있고 이 후치 초점 부사라는 거는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already, yet, still 이런 논점이 있죠. 이거는요. 출제가 되는 게 still과 yet만 출제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부정문에서 위치가 어디에 나오느냐 이걸 물어보는데 still 같은 경우는 부정문에서 앞에 오고 yet 같은 경우는 부정문에서 뒤에 온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때는 still not yet, still not yet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자, 암기할 때 어떻게 알아? still not yet 이렇게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기할 때 still not yet 이렇게 참고하면 되겠다. 그래서 not 앞에 still, yet은 그 뒤에 나온다. 그리고 yet 같은 경우는 접속사나 접속부사 모두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틀린 걸 물어볼 수가 없었죠. 자, 그래서 그렇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부정어의 위치 정도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베리와 머치죠. 자, 우리가 사실 베리와 머치 같은 경우는요. 비교급, 최상급을 강조하는 부사편에서 이 베리는 원급을 수식하거나 더베리 플러스 최상급으로 꾸민다면 머치는 비교급을 수식하는 부사로 쓰이거나 그래서 우리가 much more, much more, much more 이렇게 배우잖아요. 또는 전치한정사 much 더 최상급 이렇게 쓰인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much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보게 되면은 much는 무엇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로도 사용이 되지만 뭐 일반 명사로도 사용이 되죠. much가 일반 명사로 쓰이면 어쨌든 불가산 명사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일치를 하는 경우에는 단수 동사에 수일치한다 그랬습니다. much is가 맞는 거지 much are이 맞는 건 아니에요.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 부정대명사와 부정형용사로서도 당연히 쓰일 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부정대명사든 부정형용사든 이 불가산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그래서 much of the 불가산 명사 플러스 단수 동사 그리고 much 불가산 명사 이런 거 그리고 전치한 정사. 자, 제가 지금 말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총정리를 해보면은 참고 much 총정리 제가 지금 말로만 이제 설명을 했는데 한 번 더 이거를 이제 총정리해 두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비교급을 수식하는 강조부사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반 주어로 사용 가능하며 수일치에 주의해야 되죠. 그래서 much, is나 was가 맞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안 된다? much, are이라든지 또는 were 같은 경우는 어떻다? 이거 오답이다.
요거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부정대명사죠. 부정대명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요? much of the 플러스 불가사명사 그리고 단수동사. 네 번째는 부정형용사죠. 부정형용사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much 플러스 불가사명사. 당연히 단수동사고. 일단 마지막에는 뭐다? 다섯 번째 전치한 정사. 이 전치한 정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much 더 플러스 추상급 형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한 번 더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필기를 해 두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장적인 개념으로 이 much가 too much와 much to라는 관점에서도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too much는 여러분들이 TMI라는 거 아시죠? too much information. 지나치게 상당한 정보 이런 의미가 되는데 너 너무 TMI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much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 또는 부사가 되기 때문에 information인 명사를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information은 우리가 절대 불가산 명사 이렇게도 외웠어요. 그래서 이 TMI라는 부분을 통해서 information은 절대 불가산 명사이고 그리고 too much에서 이 to라는 거는 much로 꾸밀 수 있다. 이런 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게 to인데 이 to라는 거는 우리가 품사가 뭐밖에 없다? 자, 참고 to의 경우 품사로서는 뭐밖에 없다? 부사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제가 이전에 이제 to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번 더 to에 대해서 to에 관한 출제 논점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인원 강의이지만 이 강의가 어디에서도 그대로 차용이 될 거냐면은 뭐 이제 컴팩트 버전 1이나 2 버전에서도 추가적으로 촬영하는 게 아니라 올인원 강의를 그대로 옮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올인원을 듣는다 하더라도 모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2라는 관점을 어디서 가장 먼저 마주했냐면은 투투 관점에서 가장 먼저 마주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거와 이제 비교되는 관점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게 바로 소대절이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이거였어요. 투를 대신해서 벨이나 소로 뭐 할 수 없다. 대체할 수 없다. 항상 이 요소 세 가지는 서로가 비교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참고해 달라. 그리고 투투에서 어느 자리에 들어간다. 이 투투 같은 경우에는 투투 사이에 형용사와 부사의 선택을 물어볼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밑줄 그어져 나오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형용사 부사의 선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정사 편에서 배웠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배우셨던 투머치와 머치2 관점인데 머치2에서 이제 2는 형용사만 나올 수 있어요. 명사 수식 불가. 왜? 2는 품사가 뭐니까? 부사이기 때문에. 반대로 머치, 투머치는 이때 머치가 부사나 형용사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그 뒤에 형용사, 명사 모든 상관없이 다 나올 수 있어요. 틀린 걸 물어볼 수 없어요. 그래서 틀린 걸 물어보는 건 머치 투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오답이 됩니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장 마지막에 투가 나올 때랑 그리고 문장 마지막에 이덜이 나올 때가 있는데 이건 아까 어떤 관점? 후치 초점 부사라고 했을 때 이야기를 했었죠. 투는 긍정문에서 이덜은 부정문에서 이건 어떤 관점이다? 후치 초점 부사 관점에서 비교대 출제할 수 있다. 굉장히 시험 간단합니다. 투의 밑줄을 긋느냐 아니면 이덜의 밑줄을 긋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문장 마지막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소대절, 결과, 부사절, 접속사였죠.
이번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누구와 누구는 안 된다. very true로 대체할 수 없더라. 이렇게 우리가 비교될 수 있는 논점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o를 공부하실 때는 여기까지 공부를 하셔야 완벽하게 to를 정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정리해 둘 필요는 있겠다. 보시면 되겠고, 자, 네 번째 인호 한번 보겠습니다. 인호 같은 경우는 형용사라는 품사도 있고요. 부사라는 품사가 있어요. 근데 형용사는 지금 이제 해설처럼 명사를 수식할 때 전치, 후치 모두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은 틀린 걸 물어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 인호가 부사로 쓰인다면 무조건 후치 수식만을 해야 됩니다. 후치 수식을. 후치 수식을 할 때는요. 흔히 뒤에 누가 나와요? 부정사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순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면 틀린다. 인호 다음에 부사 나오고 부정사 이런 식으로 후치 수식을 할 수는 없다. 이런 것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이제 키워드 133을 통해서 어법에 유의할 부사를 모두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키워드 134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177페이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집합 수량 명사를 수식하는 large, small과 이 수치 명사를 수식하는 high, low 관점은요. 한번 눈으로 읽어만 주시면 되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의 유사하지만 의미가 다른 형용사 관점도요. 지금까지 출제가 되었던 헷갈릴 수 있는 형용사를 표를 만들어서 정리해 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단어 암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onsider love는 상당한데 considerate 같은 경우는 신중한 사르기권. 사실상 밑줄이 그어지면 해석으로 판단해야 되는 문법 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단어 정도로 문제를 봐야 되겠죠. 문법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바로 네 번째. 형용사가 두 가지 형태의 부사를 갖는 경우와 다섯 번째 유사하지만 의미가 다른 부사인데 이들 모두 해석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해석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크게 두 가지 관점만 한번 정리를 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late라는 분명히 늦은 이라는 형용사가 부사에서는 late, 늦게 분명히 늦는 건데 lately, 최근에 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도대체. 자, late 같은 경우는요. 얘는 시간의 관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later, 후자란 뜻이죠. 얘는 순서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비교 이제 얘네들의 비교급이고 최상급의 관점으로 보면은 latest 같은 이렇게 최신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보고 latter의 최상급 같은 경우로 하면 표기를 한다면은 last 마지막의라는 관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의 부사를 한 번씩 표기를 해보면 latest 최근의의 부사는 lately 이렇게 관점이 바뀌는 거고 last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늦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정리해두면 편한 요소 정도로 여러분들이 또 정리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지금 이제 두 번째 보면은 hard 같은 경우 hard. 지금 부사를 보시면 hardly라는 이제 거의 뭐뭐하지 않다가 있는데 이들을 우리가 준부정어라고 하거든요. 영어에서 준부정어 같은 경우는요. scarcely 그리고 barely, seldom 이런 표현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 이들을 모두 준부정어로 해석할 때 거의 뭐뭐하지 않다 정도로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래도 배열과 배열리가 나오죠. 이게 이제 이전에 홍익대학교에서 한번 비교 논점으로 나왔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모두는
해석으로 여러분이 판단해야 돼요. 클로즈가 맞을지, 이 클로즈리가 맞을지, 또는 diffly, high, highly. 얘네들은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이제 형용사와 부사를 모두 마무리 지었는데요. 이 형용사 같은 경우는 단독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다른 영역에서 배웠던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형용사 파트를 복습을 할 때는 특히나 한정사 어순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교양 수준으로 보면 되겠고, 이 부사 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단어를 암기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리고 문법 문제풀이를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뭐 지금 헷갈린다고 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영어에서 그냥 정말 중요했던 요소가 바로 동사와 접속사, 그리고 비교급과 추상급까지가 영어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명사부터 부사까지가 20이라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율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명사예요. 그러면은 이 명사와 관사와 형용사와 부사 같은 경우는 각각 n분의 1로 하면은 퍼센티지 해봤자 2.5밖에 차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비율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부분에서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그래도 부담이 가지지 말아라 하고 이유는 다른 영역들을 공부할 때 어차피 다루게 되기 때문에 굳이 형용사 부사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수일치와 이제 특수구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수일치와 특수구문은 너무나도 영어에서 중요한 그 80의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27번째 수업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서 수일치로 만나 뵙도록 하면서 더 중요한 개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도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